들리시나요? 글씨는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라 꼭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부족함이 많이 있을 텐데 하다 보면 발전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 뭐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기로 해서 2시 정각이 되면은 그때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분이나 오셨나를 어떻게 아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2시가 돼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충주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장 모성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이 정도면 들리실까요? 제가 이 정도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뭐 방송 장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으로 일단 방송을 시작한 거라, 어, 뭐 소리가 좀 작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일단 요 한글 창을 좀 띄워놓고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이렇게 적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요, 입시 설명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방송으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회를 통해서 첫날이라 학부모회를 통해서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요거 한 가지 조금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도 이거는 학교 업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제 취미 생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요, 지금 현재 유튜브로 뭐 수익 창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할 수도 없고요.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초과 근무도 뭐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 뭐 학교 업무상으로도요, 이렇게 뭐 유튜브 방송으로 입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뭐 부모님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뭐 수익 창출을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유튜브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뭐 다 좋으신데, 좋으신데 그중에 가끔 재미난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불미스럽고 안 좋고 슬픈 일이기도 한데 뭐 선생님들이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뭐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전투력이 풍부한 사람이라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텐데 혹시 몰라서 뭐 재미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회를 통해서 방송을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도 안 드리고, 네, 방송을 뭐 할 겁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는 뭐 구독을 좀 눌러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와 보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구독자 1000명은 넘어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독자를 더 늘릴 필요도 없고요. 네, 이게 뭐 학부모님들 통해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의도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네, 그 점은 좀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학교랑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저도 사실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애도 지금 그 나이 또래고요. 학교에서 애들 보다 보면은 요즘 애들 국내 희망이라던가 뭐 진학하고 싶은 대학 이런 거를 발표를 전교생이 다 했어요. 1학년 경우. 그리고 1, 2, 3학년 전부 다 저한테 똑같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발표를 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내 목표는 무엇이다, 뭐 20대 어떻게 살고 싶고 30대 어떻게 살고 싶고 40대 50대 어떻게 살아서 나는 60대에 은퇴 후 뭐 제2의 직업을 가질 것이고 그런 인생 계획을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쁜데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해요. 과연 지금 한 거의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명이나 자기가 얘기한 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시작이 사실 진학이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진학이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첫 마디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을 오시면요.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세요. 네, 뭘로 사과를 하시냐면, 제가 뭐 고3 학부모인데, 뭐 고등학생 학부모인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세요. 사실은 잘못된 거죠. 네, 물론 고3 학부모님이 상담하러 오셔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도 잘못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뭐 진로 교사인 저한테 사과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입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접해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을 좀 없애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서두가 약간 긴데 뭐 이건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께 이 방송을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 자, 요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 소중하잖아요. 네, 이렇게 소중한 자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일단은 접니다. 목요일, 금요일 벌써 이틀에 입시 설명회가 있었고요. 입시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음, 한 10분은 안 되지만 네, 10분에 준하는 분들이 벌써 이제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우리 애 공부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애 어떤 대학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애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네, 이런 부탁들을 벌써 여러분들이 해주시는데요. 아, 그 마음은 이해를 하죠. 얼마나 간절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충고 교사라는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신분이긴 하지만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들 뭐 뵌 적은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모르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있지만 또 요즘에 학교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예전과 같은 그런 관계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관계로 만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업무상으로 만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하는 의무도 없고 아이들을 어떠한 직업을 갖게 해줘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뭐 선의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에 대한 건 부모님이 케어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을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분도 부모님이고 아이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부모님이고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도 부모님이시고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케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지금 오늘도 휴일에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냥 떠넘기지는 말아주세요. 네, 그거는 전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와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고 제대로 효과적인 개선이 되는 아이들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부모님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갖다 보면 부모님들은 입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입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셨다고 해서 아이들을 듣지 마십시오. 입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문제점만 많아집니다. 불안해지고요. 아, 지금 이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시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1초, 1분, 1시간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는 내 집안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눈에 밟히게 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을 잡으세요. 혼내시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요. 집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네. 네. 그러자고 지금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네. 그런 갈등을 없애고 부모와 자식 간에 공통된 화제로 소통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도 수행평가하느라고 애들 밤새고 있을 텐데 네,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만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됐다고 아이들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190명이 들었으면 10명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같이 들으시고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또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사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수능과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사실 만약에 제가 고3 학부모님이다 하면 지금 머리가 쭈뼛쭈뼛 설 것 같아요. 왜냐면 육모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고3에게 육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육모는 6월 모의 수능을 말합니다. 이게 입시가 어려운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줄임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설명하면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혹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면은 이렇게 입시에 대한 유튜브나 아니면 뭐 블로그 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주 보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6월에 보는 6월 모의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첫 번째 수능이죠. 그래서 그 해에 수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도 이런 육모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공개가 됩니다. 여기 3월에 보신 전국연합은 실제 수능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전국연합, 모의수능, 네, 대수능 전부 출제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연합의 출제자들은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고요. 주로 그 주관하는 시도의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된 인력풀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기존의 수능의 문제를 본따서 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6월에 보는 6월 모의 수능은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긴 하세요. 네, 실제 수능은 대학 교수님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대학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교사들이 출제를 하는데 6월 모의 수능은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능에 출제를 하시는 네, 그 인력풀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네, 6월 모의 수능은 이제 진짜 수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 수능이 중요한 이유가요. 6월 모의 수능의 결과를 가지고 수시 원서를 작성을 하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수시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 6월 모의 수능 점수가 필요하냐면요. 교과에서 자, 교과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이 6월 모의 수능 결과를 지고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수시를 어느 정도 레벨의 대학을 쓸 수 있느냐가 이 6월 모의 수능 점수로 이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6월 모의 수능 점수를 보고 수시를 쓰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수능은 더 잘 볼 것이다 라는 희망을 대부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6월 모의 수능 점수에 맞춰서 수능 최저에 맞게 수시 교과를 쓰지 않으시고 보통 상향을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통 교과는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안전빵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전빵으로 썼다라는 건 무조건 합격을 꼭 가야 하는 원서인데 그 원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입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뭐 여러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 객관화가 학생과 학부모님은 잘 안 되세요. 학생들은 특히 우리 충고의 남학생들은
알 수 없는 허세가 있습니다. 약간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는 수능에 잘 나올 거래요. 네.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등급이 수능에는 나올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식들을, 우리 아들들을 너무 이렇게 믿어주고 싶어 하시고, 네. 믿으시는 거 아닙니다. 믿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무 아이들을 싶어 하시고, 되겠지. 라는 이제 희망과 기대감, 그리고 제발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종교에 귀의하시기도 하시고, 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을 할 때도요, 아이들이 너 모의고사 등급 어떻게 나오니? 그러면 평균 2등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거든요. 평균 2등급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데이터를 실제로 열어보면, 여태까지 제일 잘 본 한 두 과목이 2등급인 게 있고, 나머지는 다 3등급만 나와도 다행이고, 4, 5등급이 찍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여태까지 1학년 때부터 봤던 모의고사에서 제일 잘 본 등급들만 모아서 그게 자기 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3학년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고3 3월 전국연합과 고3 6월 모의수능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과에서 안전빵을 2개 정도 쓰시기를 권유를 드리거든요. 왜 안전빵 2개 쓰기를 권유드리냐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그 대학 레벨을 정한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레벨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수능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떨어집니다. 지금 충고 학생들에도 90%는 떨어질 거예요. 오르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올라도 유의미하게 오른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게 한 곳 정도는 안전빵을 잡아주셔야. 그래야 나머지 한 곳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수능 최저를 한번 교과로 맞춰보고, 나머지 4장은 뭐 학종으로 조금 더 상향을 써보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뭐 저희는 재수할 거예요. 뭐 재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해보셔라. 네, 말씀을 드릴 텐데 대부분 재수를 안 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중고학 부모님들은. 네, 그러면 보수적으로 가고 자기 객관화를 해서 가야 이게 되겠죠. 네. 하여튼 이러한 이유로 육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모를 고3 학생들은 잘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1, 고2 학생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고1 학생들은 먼저 고1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고1 학생들은 본인들이 주장하기에는 육모가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자, 왜냐면 고1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을 하면 3월 달에 정년합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는 3월 26일에 봤었죠. 학생들이 그 시험은 의미 없다라고 애써 외면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중3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실 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월 모의고사인데요. 학생들은 굉장히 무의미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범위가 중학교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교 범위인 첫 번째 모의고사를 굉장히 없는 모의고사 취급을 하는데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위는 중학교 범위가 맞아요. 그래서 입학한 후에 중학교 걸 다시 공부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도 고3, 아니,
고1,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절대 중학교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해라라고는 하지 않아요. 기출문제 정도만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3월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수능 유형으로 보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유형에 너희가 고1 학생들이 얼마나 적응해 있고 수능 유형에서 너희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게 이 3월 시험입니다. 근데 많이들 애써 무시하고 결과도 이건 중학교 거니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요, 이제 고등학교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그러니까 전국연합의 시험 범위는 약간 후행성이에요. 선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후행으로 나가서 이 범위를 보면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안 배운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배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수능 유형에 적응을 못해서 모르는 문제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을 이제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요 6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요. 자, 그리고 고2는요. 저는 탐구의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작년 고1 때까지는 탐구를 공통으로 봤어요. 학탐, 과탐을 공통으로 봤습니다. 마치 내년 지금 1학년부터 볼 2028 수능과 비슷하게 공통으로 시험을 봤었죠. 그런데 이제 고2가 되면서 탐구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절대평가로 탐구의 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2학년부터는 저희가 과목을 선택하고요.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상대평가로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의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그 다음 탐구의 시험 범위가 2학년에서 다 끝납니다. 자, 탐구 과목을 뭐 사탐이나 과탐 어떤 것을 선택하시던 그리고 또 사탐에서 뭐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던 그 과목에 대한 시험 범위가요. 3학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2학년 말까지 해서 탐구의 모든 시험 범위가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탐구를 준비할 때 2학년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맞춰서만 준비를 하면 탐구에 대해서는 3학년이 되기 전에 다 끝내고 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이 5개념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는 뭐 범위가 없다. 모의고사는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5개념이고요.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EBS로 들어가 볼게요. EBS에 들어가면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2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 고2에 6월, 이번엔 부산광역시에서 출제를 하죠. 요 출제 범위 이렇게 눌러보면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영어는 언어이다 보니까 언어의 특성상 이 시험 범위가 뭐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은 고2는 고2 수학은 공통이죠. 삼각함수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자, 이렇게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고2기 때문에 원 과목까지만 지금 나와 있지만 중고에서 수능에서 과학 과탐 투 과목을 선택할 친구는 많아야 두세 명?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과목을 선택해서 보게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범위에 따라서만 그냥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탐구 과목은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하느라 고생하지도 않고요. 그냥 모의고사 보면서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친구들을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아직 저희는 EBS 교재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내년에 제가 고3이 됐을 때 나오는 EBS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물론 내년이 되면 3학년이 되면 그때 나오는 EBS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교재만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EBS 교재가요. 아, 좋은 교재는 아닙니다. 모든 과목에서. 자, 왜냐면 EBS 교재는 좀 선생님들이 급하게 만들고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서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개념 잡기에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완자 뭐 그런 걸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학원의 인강의 교재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험 범위도요. 이 내용이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들을 가지고 만든 기본 개념서가 공부하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EBS를 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2학년은 이렇게 탐구 때문에 2학년 과목을 시험 범위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검색하는 거 다 아까 보셨죠? 제가 앞으로도 설명을 할 때 뭐 검색을 하거나 어떤 자료를 찾는 거를 그냥 직접 미리 준비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러한 자료 찾는 것들도 전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방법만 알면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고1도 한번 시험 범위를 보면 고1은 제가 시험 범위를 아이들에게 이걸 다 프린트해 주겠다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190명의 학생 중에 8명이 와서 시험 범위를 받아갔습니다. 안 와요. 얘기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은 요 정도 범위에서 공부를 하면 어,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거고요. 요 범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요거 띄워놓고 확인 다 했어요. 네, 전부 다 중간고사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공부를 한 친구는 네, 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형에 적응을 못해서 못 풀었다는 게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유형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냐?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풀어야죠. 자, 기출문제 푸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입시 설명회를 와서 들으신 부모님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출문제를 뭐 매일매일 풀었다. 적어도 매주에 한 번은 풀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준비가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출 문제도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수능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말밖에는 시간이 안 나겠죠. 그렇게 풀 수 있는 시간은. 자, 그래서 수능 시간도요, 여기에 그냥 검색을 하셔서 수능 시간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요런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2 외국어 시간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요 탐구까지. 네. 요 정도 시간으로 딱 시간에 맞게 듣기 평가도 실제 그때 맞춰서 하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 밑으로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시간에 맞춰서 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 그럼 또 문제는 어디서 구하느냐?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이시다. 그러면 고1, 6월, 모의고사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여러 사이트 이렇게 많이 뜹니다. 그래서 뭐 아무 데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문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와 정답까지 전부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여기 등급 컷까지 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작년 거고요. 연도만 다르게 하면 뭐 2023으로 치면 또 재작년 것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재작년 문제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냥 A4에 인쇄를 해줘도 되고요. 애들은 눈이 좋아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뭐 제 자식에게 이거를 풀게 하겠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모의고사 용지 사이즈로 해, 뽑아서 이제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실전과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OMR 카드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수능 OMR 카드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OMR 카드 이미지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요것도 이제 뭐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셔서 아이들 OMR 카드 작성도 한번 해보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실제랑 똑같이 모의고사 대비를,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모의고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번 해본 친구와 안 해본 친구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저는 요거를 저희 아이들에게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풀게 하고 저녁에 이제 오답 체크까지 하면은 거의 뭐 11시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편입니다. 자, 지금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수능이 우리가 왜 필요한지. 음, 자, 우리가 수능이 필요한 이유는요. 수시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필요합니다. 자, 왜냐면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왜 모의고사가 중요하고 왜 수능이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능 점수를 수시와 정시에서 필요로 합니다. 네, 각 다른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시에서 수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준비 방법과 내가 정시에서 수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준비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자, 내가 수시에서 수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수시는 등급이 필요합니다. 등급. 등급이 필요한 이유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자, 수능 최저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 대학에서 우리 학교를 오려면 수능에서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등급은 맞아 오세요. 그래야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어요. 라고 제시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저 수능 최저 등급은 왜 필요하냐면요. 교과 때문입니다. 교과. 자,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가 많이 있죠. 서울에 고등학교도 있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도 있고, 네, 고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가 대부분 요즘은 평준화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학력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고등학교가 꽤 많아졌다라고 대학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이건 재작년 정보인데, 제가 이제 최근 정보는 아니고, 재작년 정보인데, 재작년에 6월 모의 수능을 봤을 때, 충북에서
수학 만점자가 10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같은 시험에 서울에 있는 휘문고등학교에서 수학 만점자가 100명이 나왔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특히 이제 뭐 명문대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이 지방의 학교들의 내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방에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뭐 특히 뭐 대치동 8학군에 있는 학교에 내신 5등급 하는 친구보다도 못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내신만 가지고 너희를 그러니까 내신을 가지고 뽑는 게 교과 전형인데 순수하게 내신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신과 함께 수능에서 요 정도는 맞아와라. 그래야지 그나마 그 교과 성적을, 내신 성적을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네,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요 개념 이제 이해되시죠? 물 한 번만 먹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내가 정시 때문에 수능을 볼 것이다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요 등급과 표준 점수 어떻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1학년 학부모님도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3월 전국연합 성적표는 받으셨을 겁니다. 그 성적표를 가져오세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적표를 지금 가져오세요. 성적표를 가지고 오시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여기에 성적표가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성적표는 요 집에 다 포트폴리오로 모아두셔야 됩니다. 전국연합 성적표는 뭐 한번 보시고 이건 뭐 내신도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니다 해갖고 그냥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왜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뭐 아이들이 여름에 뭐 기숙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서울에 어떤 특강을 들으러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때 모의고사 성적으로 성적 인증을 해야지 입학이 가능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 요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모의고사 이 발전도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는 이걸 수시로 보셔야 되고 이걸 분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3월 네, 뭐 예전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애들이 이거 성적표 집에 안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를 못 보셨다 하는 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아들들과 좀 깊이 있는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성적표 갖고 오게 하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고1 3월 전국연합 2023년도 거지만 성적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을 위해 수능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요 표준 점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표준 점수. 자, 그래서 요 표준 점수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탐구에서 특히 이제 뭐 과학에서 수과목을 봐야 된다. 표준 점수 때문에. 그리고 표준 점수 때문에 뭐 국어에서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화작보다는 엄매를 선택해야 되고, 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수학에서도 뭐 확통보다 미적분이 표준 점수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다 요 수능,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우리 충주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등급이 중요하게 됩니다. 등급이. 저 등급을요,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 일단 내가 상위권이다 하면 3합 7 정도? 그다음에 뭐 중위권이다. 난 중위권 학생이다 하면 3합 10, 하위권이다. 그럼 뭐 3합 12? 네, 요 정도를 맞출 수 있게 평소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상위권 학생들은요, 뭐 만약에 메디컬 정도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3합 5 라인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를 맞춰 주셔야 수능 최저에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삼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게 보편적인 그냥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을 봤다라고 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탐구 두 과목. 네, 요렇게 시험을 본 거고요. 자, 요 과목 중에 삼합 세개의 합이 7을 세개 합의 등급이 7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7까지만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음, 자, 국어를 2등급 받고요. 수학을 3등급 받고, 영어를 2등급 받고, 탐구 한 과목을 4등급, 탐구 한 과목을 뭐 2등급, 이렇게 받았어요. 자, 요렇게 될 경우에 학생이 가장 잘 본 세 과목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학생은 영어에서 1등급, 국어에서 2등급, 탐구에서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 요거는 3합 5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3합 5. 3합 5면 메디컬 지역 인재 전형까지도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등급입니다. 3합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옵션이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뭐 이런 옵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공대는 수학 필수. 네, 이런 옵션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음, 이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공통되지 않고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뭐 다음이던 아니면 뭐 언젠가 모집 요강 보는 것도 저희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는 수학 필수다 이런 옵션이 있는 학교도 있고, 3합 7인데 4등급 밑으로 있으면 안 된다. 아이고. 자, 3합 7인데 4등급 밑으로 있으면 안 된다. 네, 뭐 요런 옵션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2등급 밑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옵션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3합 6인데 2등급 밑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충족을 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수능 점수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고 학생들은 대부분 요 수시 때문에 필요해요.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강조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중고 친구들이 수능이 필요한 이유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고, 그렇다면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의 기준에 맞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노력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한 것만 모아서 내가 뭐 수능 평균 2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적표 갖고 오신 분들 보시면은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적표에 지금 등급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의 등급만을 보시면 안 되고요. 백분위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등급이 나와 있고 이 등급이 만약에 다 1, 1, 1, 1, 1, 1 이렇게 찍혀 있으면 좋으시겠죠. 1학년 친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전부 1인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2학년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2학년도 없어요. 2학년 항상 1등급 받던 친구도 이번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올일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백분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하나만 더 띄워놓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수능 등급 백분위라고 검색을 해보면 내신이랑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1학년 내신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1학년 부모님도 요걸 좀 보시면 좋습니다. 4%까지는 1등급이고요. 11%까지는 2등급입니다. 2, 3학년 부모님들은 요 아시죠? 근데 1학년 부모님들은 9등급제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은 이렇게 등급이 나오니까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등급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때 1등급이다 라고 하면 그 1등급이 백분위가 98% 정도의 1등급이어야 저는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1등급은 백분위가 98%는 나와야 수능에서 1등급을 뭐 무리 없이 무렵 1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98%는 모의고사에서 나와야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2등급은 한 92% 정도? 자, 백분위가 92% 정도는 돼야 수능에서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3등급은 저는 한 84% 정도 봅니다. 그리고 4등급은 한 70% 정도? 네. 요 정도 등급을 모의고사에서 맞아줘야 수능에서도 그 등급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등급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애가 100분위가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2등급을 맞았는데 예를 들어 뭐 90%로 2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지금 2등급은 2등급인데 정말 간당간당하다. 수능을 보면 2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한 92% 정도는 맞아서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거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수능을 보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네, 무조건 떨어집니다, 등급. 그래서 평소에 이 정도는 맞아야 그 등급이 그냥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일단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그 등급을 우리 애가 백분위 몇 퍼센트 정도의 백분위로 지금 맞고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등급과 여기는 요 백분위를 보시면 되겠죠. 1학년은 백분위 나오는 게 국어, 수학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절대평가라서요. 근데 2학년은 국어, 수학과 탐구가 이제 백분위가 나오게 되겠죠. 2학년은. 자, 그리고 2학년 탐구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강추까지는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사탐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부터 사탐런이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사탐런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거의 다 대학들이 대부분 연세대학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탐런이 가능해요. 고대도 사탐런이 가능하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탐구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요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학년 부모님들. 3학년은 지금 이제 하시던 대로 하시고 3학년은 조심스러운 게 뭘 바꾸면 오히려 효과가 나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학년은 하시던 대로 하시고 2학년은 문과 학생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 사탐을 해도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사탐을 해도 되는 대학인지 사탐의 점수를 인정을 해주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탐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용어가 사탐런이에요. 왜냐면 이공계 학생들이 먼저 원래는 이제 과탐을 봐야 되는데 이제 사탐으로 도망간다라고 해서 사탐런이라고 이름이 붙어졌고요. 사탐으로 런했을 경우에 표준 점수에서는 오히려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이득이 없는데 사탐을 봐야 할 애들이 사탐을 보게 되면 사탐에 응시자가 많아지는 거죠. 응시자가 많아지면 등급당 인원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을 받는 인원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에 비해서 사탐 공부하기가 아무래도 쉽습니다. 시간도 아무래도 적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사탐런이 되게 많아졌고요. 사탐런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과학은 응시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당 인원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메디컬을 가야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연세대를 가야 되는 친구들. 그렇다는 이유는 세탐런을 하지 않고 과탐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최상위권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상위권이 아닌 내가 의대나 뭐 메디컬이나 연대를 가지 않을 건데 굳이 과탐을 그 최상위권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모두가 사탐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탐런을 한다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이거는 뭐 각자의 취향과 현재 위치와 학습 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유, 벌써 1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5월 달에 중고 학생들, 1학년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다가,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단, 모의고사가 3월에 있고요, 6월에 있고요, 9월에 있고, 10월에 있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는 3월 26일에 전국연합 있었고요. 6월은 원래 6월 3일이었는데 이번에 대선 때문에 6월 4일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은 잠시만요.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9월 3일에 모의고사가 있고요. 10월은 10월 14일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중간에 음, 중간고사가 있었죠. 충고 같은 경우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중간고사가 있었고요. 다음에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가 충고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일정을 좀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름 방학이 충고가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그러니까 8월 13일이 개학이거든요. 그래서 8월 12일까지 여름방학이 있고요. 2학기가 되면 2학기 중간고사가 9월 25일에서
9월 30일 중간고사가 있고 중간에 이제 수능이 있죠. 우리 고3 친구들 1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네, 이렇게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저희가 12월 31일에 겨울방학을 하죠. 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제가 5월 1일 시험이 끝나고 5월 2일부터 바로 다음 날이죠. 5월 2일부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육모가 한 달 남았다. 6월 모의고사가 한 달 남았으니까 6월 모의고사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험 범위를 뽑아준다. 진로실로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 라는 눈빛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한 달 정도 후에 모의고사를 보고요. 모의고사가 끝나면 한 달이 안 남아서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6주 전부터 준비를 하니까요. 이미 기말고사 준비 들어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뭐 수행평가도 엄청 많아서 아이들이 힘들긴 한데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야, 제가 이때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모의고사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수능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전에 중간고사 준비는 대부분 했겠죠. 기말고사 전에 기말고사 준비는 대부분 하겠죠. 근데 수능 준비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모의고사 그 날짜에 맞춰서 적어도 시험 범위가 주어지는 과목들은 그 시험 범위 내용에 맞게 그리고 수능 유형에 맞게 공부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수능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서 보나요? 재수하면서부터 준비할 건가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푸는 게 중요하고 저 또한 제 아이에게 기출문제를 하루 날을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일주일 좀 더 남았죠? 모의고사.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적어도 1회 정도는 기출 문제를 하루 날을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어보는, 그것도 시간표에 딱 맞게 풀어보는 경험을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말고사도 잘 보고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인데 이 여름방학 시간에 또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충고는요, 내신 받기 좋은 학교예요. 내신 받기 좋은 학교라는 게 지금 드리는 말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입시는 모두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를 가는 게 성공한 입시가 아닙니다. 입시는 현재 자기 객관화된 나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가게 된다면 그게 입시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내신을 받기 좋은 학교다라는 건 모두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학년은 19명 받을 수 있고요. 2학년은 8명 받을 수 있습니다. 2, 3학년은. 그러니까 모두가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190명 기준으로 했을 때 8명 1등급 받으면 182명은 1등급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충고가 등급받기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실력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등급보다 내 실력으로 충주고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입시 특강을 1, 2, 3학년 부모님 단 한 번이라도 학교에 오셔서 저한테 입시 특강을 들으신 부모님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안 드린 학년이 없어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년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의 위치에서 한 등급이라도 높은 등급을 받아두는 게 수시 교과로 원서 접수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요건 나중에 대학별로 모집 요강 보면서 왜 그런지 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기억의 저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말고사는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내신 거고요. 그리고 전 과목을 다 최선을 다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한 과목이라도 혹은 두 과목이라도 1학년 학생들 중에 어, 중간 밑이다. 그 학생이 어떻게 전 과목을 잘 보겠어요. 전 과목 잘 볼 수 있으면 이미 잘 봤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전 1학년은 1, 2학년, 1, 2학년은 두 과목 이상이라, 두 과목이라 지금보다 잘 봐두면 나중에 교과로 원서 접수할 때 대학의 급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도요. 정말 내가 중간 이하인데 잘 봐라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의욕이 솟지 않아요.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요. 근데 중간 이하의 학생도 자기가 보는 과목들 중에서 그래도 한두 과목은 자신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거나 잘 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없더라도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럼 포기해야죠. 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애들은요, 대학이 미달인 그 시대에 살고 있어서 대학을 못 가는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학 다 갈 수 있고요. 원하는 학과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을 낮추면 되죠. 급을 낮추면 되죠. 네, 그래서 뭐 절망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곳을 가고 싶다, 조금 더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한 두 과목이라도 공부를 시켜봐 주세요. 그게 나중에 되게 크게 힘이 될 겁니다, 입시에서. 자, 지금 요거 정리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끝나면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고요. 모의고사 끝나기 전부터 기말고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에 수능 준비 바로 또 들어가야 되고요. 9월 모의 수능 끝나면 또 이거 사실 9월 시험 끝나기 전부터 중간고사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면 또 모의고사 준비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모의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준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다시 수능 준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놀 시간이 없습니다. 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대선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하면서 연휴가 또 있죠. 자, 이 연휴는요. 1학년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 했다가 엄청난 야유를 받았는데 한 과목 정도를 부족한 걸 메꿀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연휴는. 그래서 연휴만 잘 보내셔도요. 1학년일수록 좋죠. 왜냐하면 진도 나간 게 많지가 않으니까. 한 과목 정도를 그 연휴 기간에 몰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아니면 뭐 영어에서도 단어면 단어. 이런 식으로 한 2, 3일 쉬는 연휴가 되면 몰입으로 공부해서 한 번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성적을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서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거는 뭐 기적의 영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남들 안 할 때 그렇게 조금이라도 해서 내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절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해서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까부터 20명 넘게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신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은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주고 싶으신 얘기나 아니면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요거 뭐 몇 명 안 보고 계시고요. 익명이시죠? 다 익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소통하려고 유튜브 방송 만든 겁니다. 뭔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는 거 열심히 설명드리려고 했으니까 좀 뭐 한 가지만이라도 뭐 새로 얻은 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시 15분까지 방송 열어두고요. 만약에 3시 15분까지 질문 없으시면 네,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1시간씩이나 오늘 참여해주신 부모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설명은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 2, 3학년 부모님들이 어느 부모님이 와 계신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3학년 부모님들께는 굉장히 부족한 얘기만 했을 것이고 또 1학년 부모님들께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예, 그랬는데 아무튼 뭐 아는 얘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네, 혹시 부족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15분까지 있다가 질문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가 다들 있으실까요? 네. 요즘 애들이 아예 집에 안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정말 모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표가 없어서 뭐 학원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서울 학교들은 그냥 학교 내신 점수만 가지고도 이제 학원에서 받아주는데 지방은 모의고사 점수를 같이 요구하는 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 내신만 가지고는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 그리고 앞으로는 그 학부모회에서 안내 없이 그냥 유튜브 방송을 이제 그냥 할 거거든요. 어떤 뭐 이슈가 있거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려면 그때그때 만약에 뭐 참여해 주셔서 질문도 주시고 하시려면 그냥 구독을 눌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송 키면은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 두셔야 뭐 안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보셔야 되니까 올라온 게 있는지 없는지. 네, 그렇게 해 두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우리 애들은 지금 주말 잘 보내고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주말에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 애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 그때는 뭘 좀 더 준비해서 뭐 자료들 더 준비하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정시 준비 질문이 들어왔는데, 몇 학년이시죠? 그게 중요한데. 만약에 1학년이라면 1학년이 정시 준비한다라고 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시에서의 싸움보다 중고 안에서의 싸움이 훨씬 쉽기 때문에 1학년 친구라면은 정시 준비는 추천하지 않고요. 3학년 친구다라고 했을 때는 3학년은 이미 내신이나 이런 게 거의 다 결정이 돼 버렸고 해서 뭐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정시밖에 없다라는 경우에는 정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 보통 앞으로 2년을 더 보고 준비를 해야 만족할 만한 아니면 스스로 이 정도는 됐다라고 타협할 만한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3은요, 3월 달부터 정시 준비를 했어도 그 해에는 사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3학년이 지금 정시 준비를 하면, 어, 시간을 학생에게 2년 정도는 더 주셔야 돼요. 고3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시 준비를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재수생이 정시 준비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면 애들이 뭐 시험 본다고 또 시험 준비는 하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쉬는 날 쉴 것이고, 체육대회 한다고 체육대회 하고, 졸업앨범 찍는다고 또 하루 졸업앨범 찍는 걸로 보내고, 뭐 이러다 보면 빠지는 날이 너무 많아요, 현역들은. 그리고 뭐 여름방학 했다라고 하면 또 뭐 여름방학이다 이러고 있을 것이고, 친구들 수시 원서 접수하면 또 마음 싱숭생숭해져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풀로 전부 다 정시 준비를 했다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1학기 내신이 3학년의 경우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면 만약에 내신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이제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라도 정시 준비는 시작을 해야 되죠. 그 경우에는 정시가 아니면 앞으로도 수시에서는 뭐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네, 근데 2년 정도는 더 여유를 두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보통 학생들이 현역일 때 한 번에 대학을 가지 않으면
재수해서 끝내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통 3수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지 않으면 3수까지는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재수까지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인제 공부하는 거 좀 알아서 '좀만 더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재수 때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3수까지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현역의 경우 정시 준비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 네, 현역은 재수생들처럼 올인해서 수능 공부만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재수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 2년 정도까지는 여유를 좀 두셔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3학년 친구지만 아무튼 최대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